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면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할 것 같으세요? 뭐 남들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니면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경험은 뭐고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지난주에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했던 저희 회사의 하반기 면접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취준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점, 이런 특이점들이 있구나. 자기가 준비한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집착 같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답들, 그거 정답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시는 그런 답변들이 한번 꼬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지금도 현직에 있잖아요. 그리고 수년 동안 직접 면접관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나왔는데, 오늘은 취업 컨설트 분들도 잘 모르는 실제 현실 면접 이야기를 전 면접관이니까 면접관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나는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알고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합격률 올릴 수 있어요. 치커리, 치커리, 치커리. 지원자들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소개할 때 나는 공모전을 해봤고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고 뭐 거기서 어떤 성과를 올렸고 그런 경험들이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에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공모전이나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의 어떤 업무들과 얼마나 같을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하게 있기는 할까요?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어떤 만약에 명확한 업무 경력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어필하는 건 신입사원 면접이 아니라 경력직 면접에서나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공모전과 같은 경험들은 사실 실제 업무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자기소개서 어필은 안 돼요, 잘. 그래서 경험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서 공모전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상을 했다는 어떤 사실들보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던가, 아니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태도를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겁니다. 면접관은 결국엔 같이 일해도 괜찮은 사람인지가 궁금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성과 자체보다는 이 성과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런 과정들에서 어떤 태도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회사라는 게 결국 밀려드는 업무는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 야근, 뭐 주말 출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일하다 보면 생기는 스트레스는 기본이고, 기다려주지 않은 거래처의 요청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회사가 그래요. 그래서 면접관이 뽑고 싶은 사람은 이런 업무를 불만 없이 묵묵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2번, 3번 일을 안 하도록 소위 말해 말귀를 잘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 본인 목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뽑는데, 공모전이나 작은 어떤 프로젝트 성과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나 어필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끈기나 참을성, 다른 사람들하고 말 잘하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취준생 때 했던 자기소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면접 봤던 친구들하고 비교해도 저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쉬운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재수까지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던 걸 시작으로 공모전 낙서는 27번, 지방대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수많은 입사 탈락. 그런데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쉬운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목표 하나가 주어지면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자신,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제가 준비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쉬운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뽑혔을까요? 지금 면접관인 제가 과거의 저를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남들과 다른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 안에 좀 절절함이 있었고 그게 느껴져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2가지인데, 같은 경험이라도 나만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 이거 하나하고, 회사에서 뽑고 싶은 사람이 나다, 이 나라는 절절한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2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그냥 남들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정답 같은 얘기가 머릿속에 꽉꽉 담겨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에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면접을 보면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질문의 수는 많지 않고 정해진 질문들이 또 많아요. 뭐 왜 지원했죠?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해봤죠? 뭐 본인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에 꾹꾹 담고 오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동기나 뭐 본인의 장점, 이런 걸로 빠지더라고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일식보다는 중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지원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나요? 그런데 많은 지원자분들이 갑자기 지원 동기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생각보다
외운 답변을 먼저 머릿속에서 꺼내기 때문이에요. 물어본 질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또 많은 지원자들이 주어진 일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합격 후에 부서 배정이 희망하는 지원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또 질문을 물어보면 본인이 지원한 부서에 입사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말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던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더라. 아니, 심지어 제가 너무 똑같은 답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적혀있는 경험들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이런 걸 정말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손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떠먹여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답을 안 하시거나 손 들고 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소개나 입사 지원 동기 이런 거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아, 저런 질문하면 딱 손 들고 조금만 목소리 또 높여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간간히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몇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점수를 잘 받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면접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배 이상은 중요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이 더 이상 자기소개서를 읽지를 않아요. 자기소개서가 변별력이 없거든요. 자, 왜냐? 이게 너무 잘 써진 어떤 소개서인데 문제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AI가 썼는지, 취업 컨설턴트가 첨삭을 했는지, 본인이 썼는지 다 비슷비슷해요. 실제로 면접관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AI로 작성을 하니까 자기소개서가 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 막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쓰면 좋고 저렇게 쓰면 좋고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프롬프터로 쭉 정리해서 입력만 하면 보기 좋은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면접에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 남들이 알려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할 말을 외우려고 하는 거, 이 바뀌지 않는 취준생들의 특이점, 이거 여러분들 깨야 돼요. 정답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절절하게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냥 드려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아마 AI한테 면접 예상 질문 뽑아줘 라고 하면 나오는데 귀찮게 뭘 받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AI가 정리해주는 어떤 예상 질문과 실제 면접관인 제가 정리한 질문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지난주에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중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복장이며 질문의 어떤 의도들, 그리고 어떤 지원자가 기억에 남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에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